안녕하세요. 하루의 시작 레디 개장 시그널과 오늘도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말말 속에서 각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상승하며 시장 전반에 온기가 불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개장 전에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국가들에게 보복은 시사했지만요. 군사 무력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시장에 퍼지던 경계심이 진정되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반전이 있었는데요. 유럽 8개 국가에 관세를 철회하겠다라는 언급을 하자마자 큰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날 촉발됐던 미국 국채 그리고 달러 투매 등 셀 아메리카 흐름도 진정이 됐고요. 또 암호화폐 시장도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9만 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고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는 8만 9천 달러 선의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의 상승이 되게 두드러졌던 날이었습니다. 반도체주들 상승세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인텔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또 엔비디아도 2.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1% 급등하는 흐름 보였고요. 중소형주들의 러셀 2000 지수 역시 동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말말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울고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더 언급을 했죠. 그린란드 문제로 전 거래일에 증시가 흔들렸다라는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주식시장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다라는 또 낙관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담겨 있었는지 잠시 후 글로벌 헤드라인 시간에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자, 국내 증시도 셀 아메리카의 영향으로 넥스트레이드에서 굉장히 좀 여파가 컸었는데 어제 그래도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로봇 섹터들이 하단을 지지해주면서 코스피가 잘 버텨줬습니다. 양시장 희비가 엇갈린 채 마감이 됐는데 시총 대형주들도 좀 양상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먼저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 15만 전자 가까이 다가섰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15만 원대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55만 1,000원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CES 2016 로봇 기대감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80만 원까지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현대차와 함께 현대위와 그리고 현대오토에버까지 강하게 올라왔고요. 또 로봇 섹터들 전반적으로 상한가 속출이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20%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머크양 로열티 비율이 2%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시장의 기대치는 5%였는데 이 기대치의 절반도 못 미친다라는 실망 매물이 크게 출회가 됐습니다. 66만 원도 한때 넘었었는데 코스닥 다른 바이오 종목들까지 영향을 주면서 급락세 어제 보였고요. 또 어제 환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환율이 어제 달러원 환율이 2.3원 오른 1,480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81원까지 올랐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68원대, 1,468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환율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외환당국의 환율 하락 전망과 시장 안정 의지를 직접 밝힌 것은 또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엔화 약세에도 워낙 강세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고요. 당장 내일 있을 BOJ 회의가 중요해 보이는데 내일 이 일정 앞두고서 우리가 일단 현재 포모가 첨가된 현대차, 자동차주 아니면 로봇주들의 폭등세에 힘입어서 4,900포인트 선을 지켜냈는데 어디까지 더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오를까 이 부분을 궁금해하기보다는요.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를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옥석 가리기가 지금 시급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일단 이런 종목들 어떻게 찾아야 할지 오늘도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시장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글로벌 이슈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국내 증시 개장 상황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가능하시고요. 일단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부터 자세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석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권민서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정말 극과 극의 하루였는데요.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와 관세 이슈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형주 랠리가 코스피를 다시 4,900선 위로 올려놨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알테오젠 급락 여파로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받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장 초반 글로벌 악재로 하락했었지만요. 미국과 유럽 양측이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 투자 심리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다보스 포럼 협상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하루 만에 4,900선을 회복한 모습이었고요. 특히 빅3 기업 시총은 1,500조를 돌파했습니다. 0.49% 오르면서 4,909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대형 바이오주 부진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제약주와 2차 전지 섹터 역시 동반 약세였고요. 2.57% 내리면서 951선에 장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수급 불균형이 이어졌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동반 매수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순매수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업종에서는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기관은 기계와 IT 서비스 중심으로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포함된 일반 서비스 업종 대량 매도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장이 주목한 국내 이슈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한화 계열사가 60조 잠수함 수주에 총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화그룹이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CPSP 수주전에 전사적 역량을 쏟아부으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주전 성패의 관건인 절충 교역과 관련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카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화오션이 최근 캐나다의 에너지 개발사 포뮤즈 에너지와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겁니다. 또 한화 파워 시스템과 한화 임팩트도 캐나다 퀘벡에서 첨단 제조 투자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했고요. 현재 독일 TKMS와 최종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이 CPSP 방산 수출 계약을 위해 한화그룹이 이렇게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국민의 90%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어제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을 앞두고 실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꼽은 이들이 더 많기는 했지만요. 10명 중 8, 9명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요. 원전 2기 등을 신규로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런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해 공론화와 의견 수렴, 논쟁 등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와 자동차는 맑았던 반면 바이오주에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가 급락하면서 섹터 전체를 끌어내렸고요. 반면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낸드 가격 인상과 수출 급증 호재에 반등했습니다. 2.96%, 3% 가까이 올랐고요.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시총 111조 원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현대무벡스, 휴림로봇 등 로봇 테마도 초강세 보였고요. 트럼프의 알래스카 LNG 투자 발언으로 강관 그리고 가스관 테마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원전 정책 기대감에 원자력 섹터도 강세 모멘텀 이어갔고요. 이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전력 설비 종목들이 선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알테오젠이었습니다. 무려 20% 넘게 빠지면서 37만 3,500원에 장 마쳤는데요. 전날 발표된 글로벌 제약기업 GSK의 자회사 테사로와 맺은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에 급락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총 규모는 4,200억 원이었고요. 시장에서 기대한 바는 조 단위 규모였습니다. 알테오젠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 이전이라고 발언하면서 기대감을 키운 탓인데요. 여기에 더해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계약한 키트루다 SC 계약의 세부 조건이 공개된 것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판매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로열티가 4%에서 5%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2% 지급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향후 전망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다만 기술적 안착을 위한 기간 조정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추경 매수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효성 TNC였고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9.97% 오르면서 37만 9,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효성 TNC는 중국 경쟁사의 시장 퇴출 위기와 함께 스판덱스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상승이 전망되면서 어제 상승주 1위에 등극했습니다. 스판덱스는 굉장히 뛰어난 신축성과 탄력성을 가진 합성 섬유인데요. 중국 화섬협회에 따르면 스판덱스 업체들이 고객사의 가격 인상을 통지했고 추가 인상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어졌고요. 또 효성 TNC는 관련 업계에서 전 세계 1위인데요. 최근 경쟁업체인 중국의 주지화하이가 파산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사이익 모멘텀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가치 재평가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다음으로 AI 시그널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방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향한 병합의지를 꺾지 않자 그린란드 정부가 미국의 군사 침공 등 이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미국의 군사력 동원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면서도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주민들에게도 식량 비축 권고 등이 포함된 지침을 배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미국에 대한 맞대응 가능성을 예고했고요. 국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방산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우주항공이었고요.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우주 사업에 있어서 한국을 강력한 파트너로 언급했습니다. 조너던 애덤스 미 국무부 우주 담당 부국장은 달 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2030년 새로 짓는 국제 우주 정거장 ISS 사업에 한미 민관 분야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고요. 한국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아르테미스 임무에서 큐브 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또 급등하는 등 이 우주항공 섹터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간밤 미증시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21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그린란드 관세 계획을 철회하고 그린란드에 대한 합의의 틀이 마련됐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트럼프는 다보스 연설에서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존스 1.21% 상승하면서 49,777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18% 역시 오르면서 23,224선에 장 마쳤습니다. S&P 500 역시 1.16% 올라주면서 6,875선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올랐는데요. 엔비디아도 3%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전일 불확실성의 투심이 악화됐었지만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성장주를 사들였기 때문이고요. 그러면서 7대 기술주는 대체로 올랐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도 1.93% 올랐고요. 애플도 0.39%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애플은 이 시리의 대대적인 개편과 내장형 챗봇 탑재 계획을 밝히면서 AI 경쟁 2라운드를 예고하기도 했었죠. 정책적 노이즈가 있었지만 AI 성장성이 결국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기술주 중 마이크로소프트와 브로드컴은 약세 보였고요.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테슬라는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간밤 또 다른 주도 섹터가 바이오였던 만큼 일라이릴리도 3.58% 오른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어제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어제 지수는 다시 4,900선에 올랐지만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체감상 추운 장세였는데요. 다만 국내 증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았죠. 증시 랠리 지속에도 추정치 상향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지 않은 편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장세 속 종목 차별화 대응도 필요하겠고요. 오늘은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10월, 11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또 국내에서는 4분기 GDP 잠정치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권민서였습니다. 네, 글로벌 헤드라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활짝 웃으면서 반등에 성공해 줬습니다. 마감 지수 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각각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9,077선, 나스닥은 23,224선에 S&P 500 지수는 6,875선에 장을 마쳤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안에서 있었던 그 말말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활짝 웃음을 보일 수 있었는데 유럽에 관한 관세를 철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컸죠. 이 이야기는 헤드라인 통해서 자세히 만나볼 거고요. 바로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업종들이 모두 거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기술주도 0.99% 상승을 하면서 반가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엔비디아가 2.87% 상승 마감
마감했고요. AMD도 7%대 급등 마감, 또 마이크론 역시 6%대 급등 마감을 했고요. 인텔은 두 자릿수대 10%대 급등을 했죠. 인텔 같은 경우는 2022년 이래 최고가를 또 경신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업종들도 0.42% 흐름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티그룹은 0.94%, 캐피털원은 1% 오르는 등 금융주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 상한제 도입을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라는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융업종들 초록불 짙게 그려냈고 커뮤니케이션 업종도 1%대 상승, 헬스케어도 상승했고요. 헬스케어 안에서 모더나라는 종목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머크와 함께 개발 중인 개인 맞춤형이죠. 암 백신에 대한 데이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비재, 산업업종, 유틸리티 모두 다 부동산 업종까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머스크 CEO가 사이버캡과 옵티머스 초기 생산이 매우 더딜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애플은 강보합권 나타났어요.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라고 평가했고요. 또 AI 챗봇 운영체제 통합계획 역시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AI 산업 내 견고한 입지 그리고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덕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인텔은 자세히 이따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은 약세 흐름 좀 보였어요. 팔란티어 테크도 1%대 마이너스권 흐름 나타나면서 소프트웨어주 동반 약세를 살짝 보였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넷플릭스는 2%대 마이너스권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전 거래일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소화하면서 이런 약세 흐름 보였고요. 이제 주요 이슈들 만나보도록 할 건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들 쭉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다보스 포럼 연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린란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거듭 다시 밝히면서 유럽 8개국에 대한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관세 부과 조치를 일부 철회했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 간 정면 충돌을 피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70분가량 정도 진행된 이 연설에서 우리는 유럽이 강해지길 바란다. 궁극적으로 이는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운을 떼면서 그린란드 문제를 좀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외 어떤 국가나 국가연합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미국만이 그린란드를 병합해야 한다는 또 논리를 거듭 펼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 사무총장이죠. 리터 사무총장과 회담을 하고 그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그린란드와 관련해 미래 합의의 틀을 우리가 마련을 했다. 대화를 잘 나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제공하고 있고 모두가 이에 만족한다고 밝혔고요.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과 또 그에 동의하지 않는 덴마크 포함한 나토 동맹국들의 저항이 계속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일부 후퇴됐다라는 안정감, 안도감이 시장에선 좀 나타났고요. 다만 이게 계속 이어질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양국 간의 대립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또 시장에 관련돼서 법 이야기도 하나 나왔죠. 시장구조법에 곧 서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일단 이 현재 클래리티법이죠. 이 클래리티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중국도 암호화폐 시장을 원했고 중국이 통제권을 갖기 전에 우리 미국이 먼저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도 인기 있는 정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덧붙였는데요. 또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새 연준 의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좋은 인물을 선임하겠다라고 밝혔고 그게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19일 의장 지명이 다음 주가 될 거라고 예고를 했고요. 캐비넷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케빈 워시 전 연준이사,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이사까지 면접을 현재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또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젠슨 황 CEO도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레리 핑크 블랙록 CEO와 대담에서 AI 열풍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자본 투자가 필요할 거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수천 달러, 즉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가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데이터 센터 구축 수요 덕분에 배관공 그리고 전기공, 건설 노동자 수요가 늘고 있다고 이제 젠슨 황 CEO가 말했고요. 그는 앞으로 이제 이들이 이런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수십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것이다라고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신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칩을 제조하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분석가 추정에 따르면요. 2025년 데이터 센터용 칩 판매로 약 2천억 달러, 한화로 293조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술 기업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임대에 총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AI 거품론도 젠슨 황 CEO가 일축했는데요. AI 거품론 같은 경우는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고 투자 규모가 큰 이유는 5단에 이르는 AI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회는 진정으로 특별하다고 이제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가 이제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라고 거듭 강조를 했고요. 모든 국가가 AI를 전기나 도로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이번 달 말에 또 젠슨 황 CEO가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젠슨 황 CEO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대중 수출이 허용된 이제 H200 칩이죠. 이 판매 확대를 염두에 둔 행보다라는 이런 시장의 시각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이 10%대 급등 마감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D-Day 1을 앞두고 있고 내일 이 시간보다 조금 더 이른 오전 6시, 7시쯤이면 실적이 발표가 될 걸로 나와 있는데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어닝 서프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텔의 주가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굉장히 뒷받침이 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작년만 보더라도 82% 상승, 올해도 이미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포트는 전날 인텔의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 또한 65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인텔의 일단 모멘텀과 그리고 파운드리의 단기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또 HSBC 또한 인텔을 보유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26달러에서 50달러로 또 올렸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확산으로 서버 CPU가 앞으로 더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올해 서버 CPU 출하량이 15%에서 20%까지 또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 전망도 18% 증가한 198억 달러로 조정을 했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작년 8월 이후 약 150% 급등했는데 키뱅크의 캐피털 마켓의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에 이 상승세가 올해까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또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을 또 설립을 했죠. 기업 정부에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대규모 위성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위성군 발사 배치를 내년 4분기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블루 오리진의 이 테라웨이브가 기업 데이터 센터와 정부 고객을 위해 최적화됐다라고 블루 오리진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기존의 고용량 인프라와 연동돼서 추가적인 경로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 전체적인 네트워크 복원력을 강화한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약 1만 기의 스타링크 위성을 배치해서 운영 중인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 혼자서 그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뒤를 바로 따라오는 이제 또 블루 오리진이 있다라는 점 또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 회사를 이끄는 머스크는 스타링크 위성망을 보완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도 건설할 계획이라고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의원 이사를 해임한 사건에 의해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쿡 이사의 해임을 허용한다면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하거나 산산이 깨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소니아 대법관도 이런 문제를 너무 성급하고 충분하게 숙고 없이 결정하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커탄지 대법관 역시 쿡 이사가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는 게 즉각적인 위협이라는 증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9명의 대법관 가운데서 5명이 무려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재판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대리전으로 좀 본 이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시간에 걸친 이 변론을 의장이 직접 모두 다 지켜봤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예산 초과를 이유로 수사에 착수했고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압박 용인하면서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측근을 배치해서 7명의 연준 이사 중 과반수를 금리 인하파로 채우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대법원이 연준의 독립성에 입각해 원칙적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분석이 더욱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글로벌 헤드라인 다 저희가 살펴봤고요. 현재 9시 5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개장했는데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월 22일 양시장 문 활짝 열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현재 코스피 5,000필 시대를 저희가 맞이했는데요. 현재 양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지금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00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1.42% 오르면서 96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제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 있었는데 오늘은 거래소와 지금 거래소 분위기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이고 있고 개인 홀로 거의 1조 가까이 9천억 원 가량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비슷하고요. 메인 주체들 외인 기관은 팔자세, 개인
개인 홀로 2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600억 원 팔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함께 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15만 전자 등극을 했습니다. 3.34% 오르면서 15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동반 강세입니다. 76만 7천 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도 강하네요. 지금 4.74% 오르면서 5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정말 목표 주가 80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동반해서 기아도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만큼 강하진 못합니다.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이어 오늘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 하락입니다.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쪽도 2%대 상승이고요. 오늘 조선 쪽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은 살짝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전 거래일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2.4% 상승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1%대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어제 크게 낙폭을 보인 거에 비해서 올라오는 게 시원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반등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ABL바이오 상승불 그리고 코오롱티슈진도 상승불이고요. HLB, 리가켄바이오 모두 다 상승불 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현재 시장에서 여전히 로봇 쪽 강하고 현대차 그룹주들도 시세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 있어서 트렌드 섹터 먼저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오늘은 김지연 캐스터가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김지연입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5,000선을 넘었습니다. 기분 좋은 오늘장 출발, 시장 속에서 눈여겨볼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현대차그룹, 로봇주, 관광주, 전력 인프라주입니다. 첫 번째 섹터는 현대차그룹입니다. 어제 시장의 주인공 현대차그룹이었는데요. 테슬라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기업으로 현대차그룹이 지목이 됐습니다. KB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목표 주가를 80만 원대까지 상향하면서 테슬라의 대항마로 현대차를 꼽았습니다. 종가 기준 시총 100조 원대를 달성하면서 시총 3위에 안착했는데요. 이어서 계열사들 주가도 두 자릿대의 상승세 보이면서 고공행진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의 무서운 상승 이유,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 때문이라는 것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생산성 혁신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호평을 받으면서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장과 함께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분위기 여전히 좋습니다. 이번 상승의 핵심 동력은 제조 혁신인데요. 현대차그룹은 2028년 미국 조지아주에 현대차그룹 메타플란트 아메리카 공장에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직의 10%만 대체를 해도 연간 이익이 1조 7천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생산성과 수익성이 향상될 거라는 기대감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틀라스 도입 후 2년이면 투자 대비 수익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구글 등 빅테크 기업과의 기술 동맹도 현대차의 강력한 무기로 꼽힙니다. 증권가는 앞다투어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서 기대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현대차 14% 상승하며 장 마쳤습니다. 현대그룹주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현대차 주가 상승에 힘입어 그룹주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계열사를 통해 아틀라스의 가격을 낮춰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제조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를 현대모비스에서 개발과 생산을 전담하게 되는데요. 설계 최적화를 통해 부품 수를 줄이고 또 공정을 단순화하면 품질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어제 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 부품 조절과 완제품 공급을 막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역시 소폭 상승했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 현대오토에버, 자동화 담당 현대위아 각각 3%, 7%대 강세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이 상승 흐름 끝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로봇주입니다. 현대차의 로봇 돌풍, 현대그룹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로봇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가 우리 시장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덕분에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 관련 로봇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시장의 핵심 테마로 떠오르면서 로봇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시장에 반영되면서 로봇주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1일 어제 기준 로봇 관절용 액추에이터 만드는 하이젠 R&M 약 12% 상승했고요. 로봇 감속기 부품사 SPG 약 4%대 상승이었습니다. 로봇 데이터 통신 장비 공급하는 유비쿼스는 상한가 수준으로 강세 보였고요. 뉴로메카, 휴림 로봇 각각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로봇주 상승에는 지정학적인 요인과 또 노동, 제조 환경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로봇주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군사적 로봇 도입에 대한 불편함을 나타냈는데요. 부품 제조에 가장 필요한 중국 부품, 지금 당장은 저렴하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나라의 로봇주가 수혜를 받을 거라는 가능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 장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봇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을지 지켜보시죠. 세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강관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철강주, 그중에서도 강관주 힘을 실었습니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10년 전 처음 제안이 됐지만 막대한 투자비 부담으로 그동안 주춤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한국과 일본과의 협상을 체결하면서 유례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긴 발언이었는데요. R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노스슬로프에서 나온 천연가스를 가스관을 통해 니키스키까지 운반한 후 액화 및 공급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초기 사업비만 450만 달러에 달하는 대형 규모인데요. 사업 착수 기대감에 가스관, 강관 수요 확대 기대되면서 어제 강관 관련주들 상승했습니다. 신스틸, 하이스틸, 대동스틸, 휴스틸 등 철강 관련 테마주 일제히 광범위하게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넥스틸 18%, 하이스틸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간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한국을 미국의 파트너 중 하나로 언급을 했는데요. 그 근거로 에너지 거래를 꼽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가스, 석유를 수입하는 합의를 이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동맹국을 파트너로 치켜 세우면서 천연 가스 에너지 분야의 투자 압박을 가하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늘장에서도 천연가스 프로젝트의 연속성 이어질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 아직은 신중한 입장인데요. 실제 투자 집행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프로젝트 추진 의지로 주가는 자극이 됐지만 실제 사업 진행 여부를 중장기적으로는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 전력 인프라주입니다. 한국전력 올해 43% 급등하면서 상장 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 또 한미 원자력 협력 소식, 원전 사업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도 했고요. 여기에 발전 자회사 통합 논의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의 통합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구조 효율화와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진 겁니다. 현재 각 발전 자회사는 개별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 인력, 관리비가 중복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하면 공통 기능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서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합을 통해 공공기관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AI라고 하면 얼마 전까지 화면을 통한 텍스트 그리고 영상 제작에 그쳤는데요. 이제 피지컬 AI, 휴머로이드 로봇으로 확산되면서 전력 수요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확대는 변압기 등 전력 설비, 공급 부족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은 이미 수년치 주문을 확보하면서 생산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AI 산업은 단순 서버 투자에서 벗어나 전력 인프라 전반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파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도 전력 관련주의 상승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전력 상승과 함께 상승한 전력 설비 업종, 재룡산업, 보선파워텍, 세명전기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력기기와 전력 인프라주는 구조적 성장 섹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흐름 이어질지 주목하셔야겠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철회 소식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우리 장에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팍스경제TV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캐스터 김지연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고요. 지금 또 잠시 한 6포인트 정도 반납을 하면서 코스피가 5천선 아래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무척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지수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4,99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상승분 일부 조금 반납한 채 0.93% 오르고 있습니다. 9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5,000포인트 고지를 찍고 하산을 하게 될지 아니면 오늘 계속해서 5,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요. 일단 저희 달러원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 10분 기준이고요. 지금 1,467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수급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 부재한 상황이고 기관 역시 동반 팔자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와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지금 팔자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면서 현재 장 초반에 어느 섹터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거래대금 상위 1위로 랭크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3%대 상승입니다. 삼성전자도 3.5% 상승하면서 15만 전자 자리 계속 잘 지켜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분 일부 조금 반납한 채 2.7% 상승입니다. 현대그룹주들 여전히 강합니다. 현대글로비스가 7%, 현대오토에버도 3%대 강세 보이고 있고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1% 하락으로 쉬어갑니다. 방금 트렌드 섹터에서 만나봤던 한국전력 오늘은 쉬어가네요. 2.9% 하락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원전 쪽도 수급 나쁘지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1.5% 상승이고요. 우리기술은 최근 지금 5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삼성 SDI 지금 6%대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17%대 급등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으로도 지금 수급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 쉬어가고 대부분 로봇주들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한가 갔던 종목들도 있는데 TXR 로보틱스 현재 상한가 지금 조달했고요. 로보로보 23%, 뉴로메카, 에브리봇, 유진로봇, 클로봇 모두 다 로봇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이렇게 레디 개장 시그널 같이 개장 상황 브리핑 하시면서 5,000포인트 저희가 도달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5,000포인트를 향해 시도를 할 수 있을지요. 5,000포인트를 도달을 종가로 한다면 그 이후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 많이들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팍스경제TV는 24시간 여러분 곁에서 내일장에 대한 든든한 대비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굳건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